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5일 오후 1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18년 전에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맺어진 6.15 선언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지만은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이 그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울 아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통일하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6.15 선언의 반역성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건일 선생, 조선일보 전주필 류건일 선생이 연일 어떻게 하면은 우파가 다시 살아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류건일의 탄미주의 클럽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유우파 다시 만들기. 자유한국당의 현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되 심재철, 김진태, 전희경 비대위를 만들면 안 되나,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경북을 제외하고는 5060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 보수 폭망의 원인은 결국 민심이 변해서 일어난 것이다. 민심은 왜 변했는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천편일률적인 진단이다. 그야 그렇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반박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흔히 나오는 말은 보수가 혁신해야 한다. 새 이념, 새 정책, 새 인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야 좋다. 그러나 새 이념이란 대체 뭔가? 혁신, 뭘 어떻게 하는 게 혁신인가? 새 인물이라지만 그런 게 어디 준비되어 있나? 새 이념, 새 정책이란 것을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고가 있다. 그렇다면 유승민, 안철수는 왜 더 망했나? 정치 안보는 우파, 분배, 노동, 복지, 여성은 진보적으로 가겠다는 게 바른미래당 아니었나? 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아예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들의 길은 대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시대가 온통 좌로 떠내려가는 것 같은 현상은 조직 선동 전문가들에 의한 군중 선동 정치 탓이다. 세상이 그렇다고 자유우파 리더임을 자임하는 사람들까지 등달아 좌파 닮아가기, 좌파 벤치마킹, 토항주의, 해체주의로 가는 건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작태다. 보수 폭망의 원인은 그래서 안보에서든 경제에서든 자유주의, 보수주의 노선 자체에 있었다기보다는 지난 보수 8년 시대와 그 인맥들에 대한 국민들의 아니오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보다 리얼할 것이다. 실망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전 정권들의 우호적이거나 덜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실수는 있었지만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그걸 좌파와 언론이 한껏 부풀려서 선동해댄 탓에 국민이 휩쓸려 갔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에 전 정권들의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지난 보수 시대가 보수 발전의 기회를 선용하기는 고사하고 안일, 태만, 무능, 전투력 결핍으로 낭비한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 비판적이다 못해 보수 정파에 대해 완전히 적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의견은 여기서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수가 잘한다 해도 나쁘다고 할 테니까. 이상의 두 관점 중 어느 것을 취하느냐는 각자의 자유다. 아니면은 두 입장을 적당히 반죽한 관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없을까? 1. 자유주의, 보수주의 철학 자체를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보수가 아예 죽어버리자는 것이니 대책이 아니다. 2.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과 6.25 남침 격퇴, 산업화 근대화 성공에 대한 긍지는 살려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확대, 원전정책, 대의제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공공질서와
사회기강 확립, 한미동맹도 살려야 한다. 3.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사교, 신정체제의 폭압에 대해서도 투철한 저항으로 임해야 한다. 4. 대한민국 내부의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 변혁론, 여기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변혁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5.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협력체제를 위해 적극적인 열린 자세로 임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력한 억지력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남한체제의 변혁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체제의 변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배척되어야 한다. 북한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것은 고귀한 직위에 오를수록 의무가 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리는 보수 수혜자들이 있다면 이는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각종 부정부패, 인사비리, 권력형 부조리, 각종 갑질 행태, 대기업이 있을 수 없는 위법, 불법과 기업 문화의 전근대적, 봉건적 유풍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혁 개선이 있어야 한다. 7. 귀족 노조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해야 한다. 노조는 체제 타파 운동보다 권익 향상에 전념해야 한다. 8. 여성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좌파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좌파의 베네수엘라, 그리스의 길이 얼마나 취약계층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9. 문화계 교육계의 반대한민국적 이념 편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당한 문화전쟁, 사상투쟁, 이론투쟁, 정책 제도 개혁으로 임한다. 10. 이런 모든 혁신을 위해 보수 정당의 전투적 재편을 단행한다. 차기 국회에 30, 40, 50대 투사 전사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를 추진한다. 70세 이상은 2선, 3선에서 응원하고 충원하는 역할로 자족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론. 결국 자유보수 우파 혁신이란 도덕성 강화, 전투력, 투쟁력 강화, 투철한 대한민국 긍지사관 견지, 세대교체, 리더십 교체, 보수 정치인의 교양 수준 향상, 문화주의적 접근, 선전 홍보 기능 강화, 자체 교육 기능 강화, 시민운동가의 병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과연 이런 과제들을 리드할 것인가? 할 일은 태산인데 일꾼은 없구나. 사족. 혹시 이건 어디까지나 사견이다. 자유한국당의 현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되 심재철, 김진태, 전희경 비대위를 만들면 안 되나? 필자는 잘 모른다. 다만 그들의 평소 강한 소신 표명에 공감했었기에 하는 말이다. 아니면 말고다. 의견 좀 피력했다고 내부 총질해대는 일만은 이제 우파계에서 없었으면 한다. 유건일, 2018년 6월 15일 유건일의 단미주의 클럽에서 퍼온 글입니다. 여기에 구체적 대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유건일의 단미주의 클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도 있고 실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심재철, 김진태, 전희경 비대위를 만들면 안 되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사람 보탠다, 두 사람 정도 보탠다면은 김문수, 박선영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후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두 사람도 비대위 안 될까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은 요약하면은 자유보수 우파 혁신이라는 도덕성 강화다. 그 다음에 전투력을 강화해야 된다. 대한민국 긍지사관을 견제해야 된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리더십의 교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보수 정치인의 교양이 높아져야 한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야 된다. 선전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자체 교육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 애국운동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